자, 세 번째가 이제 구분형인데요. 이제 좀 이따 연결형이 나올 건데요. 대개 두 개면 이걸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를 물어봐요. 네. 우선 266페이지를 보시면 자, 말 그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266페이지 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OT예요. 지금 다 외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출제 유형을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답보다는. 네. 자, 그러면 이제 266페이지에 말 그대로 이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권한, 뭐 쌍가루 2번에 보시면 심의조정사항이 쭉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255페이지를 보세요. 254페이지. 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얘는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를 물어본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네요, 그죠? 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앞에 잠깐만 보세요. 자,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다시 얘기해서 과열 지역이 되겠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단 최소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범위로 한다. 그 밑줄을 쫙 해주세요. 나중에 어차피 공부할 건데 네. 밑줄 쫙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출제 유형을 보는 거예요. 1. 과열 지역이 있고 하나 넘어가 보시면 위축 지역이 있죠. 됐죠? 네, 두 개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열 지역의 경우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셨어요? 네, 위축 지역이 아니라. 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자, 두 번째 문제였고,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찍는 것도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진짜 답사를 막 가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286페이지 보세요 한번. 자, 286페이지에 보시면 쌍가루 5번 박스에 보시면 두 가지죠. 네. 자기 관령이 있고 위탁 관령이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두 개였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념이 나오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틀리게 하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틀리게 하기보다는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뜻하는 건지를 찾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지금 출제자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두 개였을 때는 양자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세 문제 정도 봤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더라도 벌써, 자, 관리업에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위탁관리용이 있고, 우리 전혀 배경시 없지 보더라도, 자기 관리용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짝짓기를 잘못했겠죠. 두 개 중에서. 어렴풋이 보더라도. 예. 물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예, 계속. 자, 그럼 연결형인데요. 3개 이상이다. 자, 역시 페이지 한번 보세요. 720. 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관계복귀에. 뭐 시행령에 나오는 세부적인 거 팍 해서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도 당연히 어려운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막 베베 틀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소방시설에 소화설비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자, 오른쪽에 보면 바 보세요. 바. 5개 소화 전설비 보이세요? 소화 전설비? 네. 얘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소화설비라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냈을까요? 호감도 비슷하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매칭을 시켰을 때 어휘 비슷한 거 있죠. 이 용어를 혼동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물론 다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지정을 해드릴 텐데 혹시나 저도 사람이니까 넘어가면 이런 거를 보시고 비슷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이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두 개였을 때는 보통 구분형이라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양자를 정확히 구분해라. 그 다음에 여러 개였을 때, 3개 이상이었을 때는 매칭을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런 이제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박스형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박스형은 어려워해요. 그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박스형 푸는 방법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안 알려줘요. 희한하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도 수업 들으실 텐데 이거 안 해요. 희한해요. 우리가 물론 주관식도 있지만 1차 같은 경우 특히 객관식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박스형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박스형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옳은 거, 그죠? 또는 틀린 건데 옳은 거잖아요. 네. 3개 중에 보세요. 이건 들쑥날쑥하죠. 하나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자 184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거고 당연히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아야 틀려요. 기억은 맞아야 틀려요? 그렇죠. 원칙이 몇 명이에요? 4명 이상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기억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박스형이 나왔을 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네. 자, 읽죠. 네. 쭉 읽죠. 근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깜박깜박.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억을, 아까 시야를 넓히란 말 이해됐어요? 기억을 보고 바로 선택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안 알려줘요. 희한하게. 네. 속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다시 기억만 읽으시는 거예요. 일단 OX 판단하고 기억만 읽으시고 바로 선택지를 봐야 된다. 박스형은. 다 읽으시면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틀렸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 속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하나를 갖고 5개의 선택지 중에 3개를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디귿번은 맞을까 틀릴까? 네? 디귿번 맞아야 틀려요. 아직 판단이 안 되세요? 맞죠? 안 봐도 맞는 거예요, 얘는요. 읽을 필요 없어요, 얘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 이거 그러면 니은 안 보고 바로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자, 두 장을 넘어가시면 반가로 1번에 500세대 이상하고 반가로 2번에 500세대 미만이 나와요. 자, 근데 얘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니은번이 맞죠? 니은번이 맞으면 디귿번호 볼 거 없이 답이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거를 다 읽는 사람은 시간도 버리고 읽으면서 또 까먹고 또 읽고 이 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간다고요.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반드시 OX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박스의 내용이 몇 개인지 보신 다음에 하나 보고 선택지 보고 하나 보고 선택지 보고 이게 훨씬 빨라요. 사실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72페이지 보세요. 아까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에 보시고요.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1번이에요. 1번인데 얘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겠죠?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빨리 보세요. 그냥 보셔도 돼요. 네. 책 보시면서. 진단이에요. 점검이 아니라. 그 6글자 중에 무려 4글자나 같잖아요. 헷갈린다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용어 혼동형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냥 3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용어형이라고 했는데 용어 혼동형. 혼동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연히 그 1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8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온 순서대로 제가 유형을 정리했겠지.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1번일 거 아니에요. 밑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법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까 보셨어요? 자,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틀린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아까 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칭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칭, 최소, 최대, 뭐 증가, 감소, 뭐 이런 거 이해되셨죠? 네. 어쨌든 그런 표현이 나오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쉽다 어렵다. 대부분 쉽다. 에빙하우스의 만가 곡선. 아시가 지리가 또 잊어버리셨어요? 50%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시험이 그래요. 50%는 그냥 주는 거고 한 30% 정도는 공부에 맞출 수 있는 거고 20%는 공부에도 맞추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하시면 맞출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야구 선수들이요. 저 야구 안 좋아해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안 좋아하는 건 아시겠죠? 왜 그런지. 근데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수위 연습을 해서 타격감을 기르는 거잖아요. 감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질, 선구안. 자기가 좋아하는 구질에 공이 들어왔을 때 딱 노려서 딱 치면 그죠? 안타가 나고 홈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풀 수는 없다는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찍는 감각을 기르는 거죠.
아, 네. 근데 제가 찍는 거를 되게 강조하면 나중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은 찍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주관식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시다 보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쉽다. 사실은. 대부분은 쉽고 여기서 실수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시고 기왕이면 뭐 어려운 문제에서 한두 개 찍어서 맞추시면 제가 볼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점 정도?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지잖아요. 예,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이거는 찾지 마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감을. 예.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소방신호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를 속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3번? 예. 그렇죠. 불이 났다는 얘기니까. 그죠. 예. 그렇죠. 유시종이니까 시작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니까 해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가 아니고 훈련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비신호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실내 8페이지.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단 10번에 보시면 박스 보세요. 몇 개? 4개. 앞으로는 4개로 딱 떨어지는 거 무조건 외우세요. 네. 왜냐하면 출제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50% 되게 쉽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4개로 딱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쭉 해놓고 소방신호 종류가 아닌 거 정답 5번. 5번. 무슨 말이에요? 진짜 5번이 아니고 1번이고 4개 중에 하나를 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답을 외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얘기해서 1번이 답이라고 해서 예비신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4개를 외우셔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4가지로 딱 떨어지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5개 중에서 하나를 싹 바꿔요. 비슷한 용어로. 그러니까 4개에서 5개로 딱 떨어지는 거는 그 자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객관 시험 거의 다 똑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대한민국 시험 대부분은 5년 동안. 네. 출제도 문제를 잘못 내면요 5년 동안 출제위원이 피초에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끼리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 문제. 문제가 없는 문제. 네. 옛날 사시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네. 권위도 있는 시험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시 끝나고 나면 복습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3개는 아닌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답인 것 같다. 근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얘가 답이면 쉽죠. 예, 이렇게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조금 의욕을 가진 출제자가 이렇게 돼요. 그럼 복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복습이 나오면 그분은 미안한데 출제위로 피초에 금지가 돼요. 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 없는 문제니까 내는 거예요. 큰 의미 두지 않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50% 깔아주는 거예요, 그냥. 50%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OT는 주기적으로 반복하셔서 체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법의 체계 정도는 나중에 계속 하시다 보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행정기관의 그 부분은 아마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딴 거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데 딴 거는 다시 한번 50마 이상 대도시는 자치구 아닌 구를 줄 수 있어요. 팔달구, 분당구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 행정구청장은
시장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거의. 공법상에는 그런 사람들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복귀해서 그 사람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치구청장은 주민에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나 통치 기능은 선출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구청장은 시장 임명한 사람이니까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는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이라고 나오지도 않지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밑에 기초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기초에도 끼고 강요에도 껴요. 이 두 분은 왔다 갔다 다 껴요. 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두신다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순서대로 자 24페이지를 볼게요. 자, 조금만 바꿀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1조는 목적이고요. 근데 목적은 뭐 별 논점이 없어요. 예, 논점이 없어서 읽어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조가 거의 용어의 정의예요. 근데 관계법규는 과목 특성상 여기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치사하게 되냐.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러다가 회독이 반복되면 그냥 적응이 돼요.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내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신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웬만한 문제를 많이 보여드려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안 보고 계속 교재만 보잖아요. 나중에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출제자가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문제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교재가 흩어져 있는 부분들, 막 페이지가 다른 경우에는 한 번에 이 문제를 보여드리면 짜증나요 이게. 그래서 잘라서 기출문제 중에서 그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 철저하게 자꾸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안 외우고는 못 빼기게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반복의 기적을 만든다. 반복의 기적을 만들어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래서 인류가 이때까지 고안하고 발견한 공부 방법 중에서 두 가지예요. 말해 보고 아니면 쓰고. 가장 좋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도서관에서 혼자 중얼거리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죠. 미쳤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써보는 거나 말하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스터디 하신다고요. 왜 할까요? 내가 이해 못하면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건 절대로 시험장에서 맞출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대학원 수업 있잖아요. 완전 교수이 날로 먹어요. 그냥 16주에 쭉쭉 정해주고 발표하라고 그러고 졸다가 잘했다고 끝나자고 끝내고. 학부는 거의 교수가 떠들잖아요. 되게 자기 물론 이제 요즘은 대학도 이제 발표를 많이 하긴 하는데 대학 수업보다 오히려 대학원 수업이 더 쉬워요. 그런 면에서 교수 입장에서는. 물론 그걸 커멘트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지만 알아야지 하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풀 수 없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말씀드렸나요? 다른 과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요? 그 중요한 거를? 네. 그래요? 앱을 다운받으세요.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실 이 교재를 두꺼운데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거를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뭐 주택법이면 주택법.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밑에 반전 표시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대통령령까지 바로 가요. 바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은 없어요. 자주 보시고 눈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는 시간 있다 깔으세요. 예, 와이파이 되죠 여기. 예, 깔으세요. 깔으시고 아예 그냥 그 저기 뭐야 지워지지 않게 그 아시죠? 핀 모양 이렇게 누르시면 안 지워지는 거. 하여튼 까세요. 깔고 왜 그 앱 켰던 거 이렇게 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모두 지우기 있잖아요. 이렇게 펼쳤던 앱을 그거를 그 핀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핀 표시를 누르시면 그거 절대 안 지워져요. 다 지워도 그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누르셔놓고 계속 주택법 할 때는 주택법 고정시켜 놓으시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처음에는 법률 위주로 보시고 그 하시다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 이제 교재는 이제 그렇게 체계가 돼 있어요. 밑에 이제 대통령령.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행령 디테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틀을 먼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교재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확인하셔도 좋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인데 이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법 시행령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맞춘 거죠. 조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조문을 많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조문을. 네.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은. 자, 그러면 24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에서 일단 뭐 주택법이니까 주택이 뭐냐는 거죠. 네, 주택이 뭐냐. 네. 근데 이거를 앞에 보세요. 거시기가 표준어일까요, 사투리일까요? 거시기가 표준어일까요, 사투리일까요?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 사투리 같은데 물어보는 그 분위기를 봐서는 사투리가 아닌 것 같고 헷갈리시죠? 예. 거시기는 사투리가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사투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 국어 시간에 우리가 표준어를 알고 있는데 표준어예요. 그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거 뭐라 내겠어요, 이거를. 자, 표준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표준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럼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겠지. 근데 표준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나 표준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어거나 이걸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 민법 공부하셨죠? 공부하실 때 무슨 생각 드세요? 내가 알고 있는 법상식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안 드셨어요? 분위기 안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법상식과 다르잖아요. 왜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법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법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 물어보나 마나 뻔히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모를 것 같은 것만 골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법규 같은 공법들은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한다고요. 해석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단어를 살짝 바꾼다든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네. 자,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자, 이제 밑줄 하세요. 장기간 독립적 주거 생활.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다 나올 텐데 장기간 독립적 주거 생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으로 되는 게 없어요. 상식으로 되는 게 없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간 독립적 주거 생활을 하려면 욕실하고 부엌이 필요해요.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다. 네. 자,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요. 주택이니까. 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것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전부 또는 일부. 근데 뭐가 나왔어요? 밑이 나왔죠, 밑. 밑. 그 부속 토지죠. 네.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및 그 부속 토지 하나.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그럼 이게 어떻게 걸리냐면, 자,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쉼표가 있죠. 근데 뭐가 나와요, 주택의 종류에?
그렇죠. 그럼 두 개로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전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은 그렇지 단독 주택이죠. 내가 다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는 그렇지 공동주택이죠. 내가 아파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 제가 예전에 홍콩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 먹는 건 되게 중식이는데 옷 입는 건 되게 그냥 막 대충 입는데요. 거기다 덥잖아요. 그래갖고 홍콩 반환되고 나서 넌 이거 막 찢어진 거 입고 온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저 아파트 얼마냐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본토에서 온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온 거예요. 네. 얼마냐 그랬더니 한 채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라고 하자고요. 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한 동에 한 동을 사더래요. 중국 본토에서 와갖고 홍콩에 한 동을. 예. 한 동? 근데 그건 그분 얘기고 우리가 아파트 한 동을 다 쓸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전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건 단독주택이고 이해되셨죠?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건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해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이거를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교재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예습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마시고요. 효과 없어요. 아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공부는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초중고에서 선생님들이 예습하라 그래요, 복습하라 그래요. 굳이 얘기하면 복습하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찾아보니까 에빙하우스에 망각곡선이 있더라고. 에빙하우스는요 예습하라는 소리 안 해요. 복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습.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집에 투명 파일 있어요? 투명 파일. 애들 막 이렇게 홍보용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투명 파일을 반으로 자르세요. 너무 기니까 A4 용지 사이즈잖아요.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집에 이렇게 이면지 있잖아요. 이면지를 또 사지 마시고 집에 이면지를 반으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13장을 만드세요. 13장. 그래서 관계복귀에 나오는 법 있죠. 주택법부터. 그래놓고 가장 좋은 건요. 사실은 이게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쓰셨을 때는 법제처로 들어가시면 돼요. 앱에서는 아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 그게 법제처예요. 법제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정 다 서비스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컴퓨터로 뭘 하시면 좋으냐면 그 조 위에 절이 있어요. 절.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잘 하시면 그 절만 나오거든요. 명칭이. 그걸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법이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니까 24페이지가 아니라 2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그 법 체계예요. 용어 정리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등록, 사업 주체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의 제목을 보시면 이 법의 체계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것도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원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예요. 자기가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위임입법은 정부 쪽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 비율이 한 3대 7 정도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2대 8이나 1대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다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행시를 비롯해서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민법 다 공부하고 들어가요. 행정법도 공부하고. 이게 넓은 의미의 행정법이거든요. 이게 관계법규가. 네, 민법 다 행정법 다 공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나름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엉성해 보여도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는 법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조문까지는 다 못 외우시더라도 절 있죠. 큰 제목. 이거를 일단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 노트 있죠. 노트를 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투명 파일에다가 외우면 빼도 되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메모 있죠. 투명 파일에다가 반 잘라갖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노트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중간에 껴놓기도 나쁘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투명 파일 반 잘라서 껴갖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아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법의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쌍가루 주택의 정의에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그럼 쌍가루 2번에 보면 단독주택이 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공동주택이 뭔지 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단독주택이 뭐냐? 일단 답을 너무 빨리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쌍가루면 단독주택 옆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공간 X 하세요. 공간 X.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옆에다가는 기숙사 X 하세요. 자, 그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쌍가루 1번 두 번째 줄에 주택은 건축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법은요, 건축법의 특별법의 성격이 있어요. 건축물 중에는 주택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건축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416페이지를 보세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고 건축법이에요 지금. 자, 1 박스 단독주택에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라 공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공간은 단독주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요? 네. 자, 오른쪽 공동주택에 보시면 가 공동주택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들어가야 되겠죠. 네. 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죠. 라 기숙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에다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다 밑줄하시고 흔하진 않은데 그 페이지를 연결해 놓으신 게 좋아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4페이지에다가는 24페이지 맞죠? 에다가는 416을 메모하시고 416에다는 24페이지를 메모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요 찾으라면 여러분들 못 찾는다고요. 페이지를. 그러니까 페이지 찾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다 실력이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뭐 흔하진 않은데 자,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 건축물이고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의 성격이다. 그럼 건축법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다시 원래대로 자, 24페이지 보세요. 쌍가루 2번 쌍가루 1번에도 나왔는데 아까 사실은 나왔는데 자, 단독주택이 뭐냐?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 가 하나의 건축물이죠 지금. 안에서 밑줄 하세요. 독립된 주거생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공간이 뭐 하는 데예요? 그렇죠. 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죠? 예. 네. 뭐 물론 대통령께서 청와대는 공간인가요? 그러면 공간이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 국무총리 공간, 삼청동에 있잖아요. 네, 외무부 장관의 공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독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주택에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건축법상에서는 얘는 단독이잖아요. 공동은 아니잖아,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주택법상에는 얘가 단독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일단,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항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했잖아요. 그럼 그 구분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구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큰 틀을 반드시 먼저.
이게 안 되면 뒤에 다 무너진다고요. 어설프게 뒤에 몇 가지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공간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먼저 구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인데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건축법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법에서는 뭐냐 도대체. 먼저 확인할게요. 먼저 이걸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장 넘어가세요. 29페이지. 자, 큰 5번에 준주택이 나와요. 네. 자, 일단은 자, 앞에 보세요.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예요? 민법 안 하세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냐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네. 혹시 중개사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 부동산 학교론에 준부동산 나오죠? 좀 당황스러운데요? 부동산 학교론에 준부동산이 나오잖아요. 아니, 따셨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요? 그 부동산 학계론에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나오죠. 예.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 이해 아니에요. 예?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부동산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걔는요. 자, 그러면 준주택이죠. 그 준주택이니까 주택에서 주택 이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거기에 준한다는 얘기지 주택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원가에서 자, 일단 이것도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끝에 다중생활시설에 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노인복지주택에 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끝에 오피스에 오. 자, 4 끝에 기숙사의 기. 29페이지요. 네, 29페이지. 29페이지 준주택 중간쯤에. 네. 얘를 보통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오노기다라 그래요. 오노기다. 오노가 기였다. 오노기다.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운을 떼시면 자꾸 말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오노기다인데 오. 그렇죠. 오피스텔. 노. 네, 기. 네, 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봐봐요. 말을 할 수 없으면 시험지에서 못 맞추세요. 그리고 이게 보통 주택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개사 같은 경우도 공법하신 분들 첫째를 따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저도 하면서도 이렇게 꼭 좋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면서도 옛날 사시가 당연히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논술형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준주택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4가지를 하고서 쭉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뭐고 그러면 못 쓰면 체크리스트법이라 해서 하나 못 쓰면 감점. 쉽게 얘기하면 하나 못 쓰면 또 감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자기들이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첫째를 따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객관식은요, 이 두 문자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 문자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두 문자 잘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두 문자를 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강사가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착각을.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 문자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집착하다 보면 불필요한 암기를 자꾸 만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두 문자가 사실은. 근데 이제 관계복귀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공법 유난히 심해요. 많습니다. 공법. 누구누구 그런 거 있어요. 네. 자, 패스. 네. 그래서 오노기다인데 그러니까 결국 기숙사는 주택법상에 뭐라는 거예요? 준주택이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다 그 뜻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거 말할 것도 없고 주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얘는 이해되겠어요? 오노기다는.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당연히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은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예. 자, 다중주택이에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예. 2. 자, 밑줄 하세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독립이 되면 안 돼요. 다중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좀 지나시면 익숙해져요. 자, 3번 보세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자 밑줄 하세요.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하 이상은 당연한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한다. 3계층 이하에다 밑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30제곱미터 이하하고 3계층 이하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가 나오죠. 자, 다음의 요건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요. 1. 주택으로서는 층수, 지하층수 역시 제외하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건축법을 공부하시면 알아요. 뒤에서.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3계층 이하 밑줄 하시고 다만 한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단 필로티 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차피. 예, 건축법에 또 나와요.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역시 건축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2.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요.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지금 다중주택하고 다거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죠.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3에 보시면 세대수 중요한데요.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요게 이제 일단 단독주택의 개념인데 지금부터 왜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밑줄 거드린 것만 밑줄 하시고. 네.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일단 개념을 볼게요.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공동주택이 되겠죠. 예.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요.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그 공급 기준 및 건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의미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법의 체계에서 법률도 있고 뭐 대통령령도 있고 부령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행 규칙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당연하고요. 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이제 가로 이건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에 절대 설명 안 드려요. 네, 가로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 그 조문을 표시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주택법에 제2조 제3호 3호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라 했죠 아까. 예. 그러니까 제3호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안 하고 가잖아요. 좀 충격적인 질문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첫째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2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제목이 있고요.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3호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숫자 3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어서 0 있죠. 이 0이 뭐냐면 뭐겠어요?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이에요. 예, 역시 제3조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그 시행령의 맨 밑에 보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게 편한데 뭐 부칙도 있고 부칙 법이라는 거 밑에 부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별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있어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별표가 있어요.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쭉 내려서 스크롤 바를 쭉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로 보는 게 좀 편해요. 집에 있으실 때 한번 날 잡고 한번 보시면 맨 밑에 표가 표 1, 표 2, 표 3 이렇게 쭉 나와요.
쭉. 예, 그거예요. 자, 아파트고요. 아파트는 이런 거 장난칩니다. 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이잖아요. 예. 5층이 아니에요. 5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일체가 상가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게 5계층이라는 거예요. 5층이 아니고 5계층.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5계층 이상이죠. 예. 그 다음 연립주택에 나와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밑에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이번에는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을 하신 다음에 초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앞에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첫째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앞에 보시고, 예를 들어서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330제곱미터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고, 초과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자 이하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미만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제가 워낙 충격을 받아서 미리미리 잘 하고 가는데, 혹시 이런 건 아시죠? 과반수 이상은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네? 틀린 표현이에요. 과반수 이상이란 말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반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는 예를 들어서 9명이다. 그럼 5명부터가 과반수인 거예요. 9명이다 그러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란 말 쓰지 않아요, 절대로. 과반수까지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반을 넘었으니까 이미. 네. 그리고 이게 법률에서 쓰는 용어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보다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런 걸 갖고 장난을 쳐요, 출제자들이. 네. 장난을 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초과예요, 초과. 그럼 다세대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죠. 예, 층수는 4계층 이하. 자, 앞에 보세요. 자, 층수만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5계층 이상.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 왜 제가 좀 강조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앞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공부하고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거 봐봐야 이거 공부하고 가셔야 다 까먹어요. 휘발성이 하도 강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리고 강사가 뭐라 그래요? 돌아서지 마시라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돌아서지 마시라고, 제발. 책을 이렇게 돌아서지 마시라고 앞에 들고서. 예. 그러니까 좋잖아요, 요새 공부하기가. 뭐 애들은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기계 쓰는데 100만 원짜리잖아요. 100만 원짜리 게임기. 뭐 게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국가정보법령센터 그 한번 쭉 하여튼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좀 지나면 재밌어져요. 예. 자, 공동주택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 내용.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단독의 표에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요령을. 자, 단독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오른쪽 표에 보면 단독이 있어요. 그 다음 다 중이 있어요. 밑에 다 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에 보면은 그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지, 다세대지. 이해되겠어요? 다가구 다세대 특히. 물론 다중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그걸 낸다고요. 그냥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산타크로스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출제자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뭘 쉬워가 어려워하는지. 자, 보세요. 보여요? 이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웬만큼 공부하면 일단 오피스는 주택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시요.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놓고, 원래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중은 공동주택 이해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 다시 이 원래는 원래는 기억이 세 번이잖아요. 니은은 그러니까 맨 앞을 기준으로 하나잖아요. 디귿은 하나잖아요. 그럼 원래는 다시 원래는 5개 중에 기억이 3개나 나왔고 니은 하나밖에 안 나왔고 그죠? 디귿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원래는 기억이 맞을 확률이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원래는 됐죠?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자 기억번은 일단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가끔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한꺼번에 3개 소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개 중에 기억이 무려 3번이 나왔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중주택은 다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그죠? 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박스형 소거해야 되겠죠. 이제 네, 소거하고 니은은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뭐냐면 봐봐요. 4번은 걸 소거했잖아요. 니은,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얘가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니은을 안 봐도 되는 거고 지금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다가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니은이 없는 3번 소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 봐야 되겠어요? 지금 잘 보시면 디귿은 출제자가 맞다고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 왠지 아시겠죠? 네. 왜? 여기에 지금 디귿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안 읽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안 읽고. 네. 자, 리을 다세대니까 얘는 공동주택 2죠. 그럼 리을 들어간 1번 제외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박스형이 나오면 다 몰라도 그중에 일부만 알고 있어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시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출제자가 다중, 다가구, 다세대를 낸 이유는 이게 수험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출제도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되게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이게 뭘 어려운지 안단 말이에요. 학원을 강의 안 해도 학원 강의하는 사람은 출제 못해요. 네, 가끔 학원 강의하는 사람 중에 출제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설학원에서 영리 목표로 강의하는 사람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기도 강의해야 되니까 아는 거지. 해보면 이걸 어려워하는 걸 아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요게 이제 22회고요. 장전 문제죠. 쉬우시죠? 일단.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게 그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은 뭐고 다가구 뭐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걸 막 밑줄 긋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회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틀 먼저 이해되겠어요? 세부적 내용보다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그죠? 네. 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준주택? 그러니까 보통 수험가에서 오, 노, 기,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 다시 29페이지 보세요. 이 출제자가 뭘 노린지 알겠죠, 지금요? 네. 이게 두 문자의 한계예요. 네. 두 문자의 한계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실을 붙었으면 뭐였겠어요, 지금요? 복권이나 검사했겠죠.
미안한데 사실 떨어졌으니까 교수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패스. 네. 그러면 자기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걸 안다고요. 교수들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바꾼 거예요, 지금요. 살짝. 이해되겠죠? 예. 아까 다중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단독주택이니까 주택에 들어가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외울 때 조심해서 외우셔야 돼요. 다시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외우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노 기다 해놓고 요 다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넣어버린다고. 그래서 두 문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야. 두 문자만 기억나. 이게 무슨 법이고 어디에 나오고 두 문자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시험장에 써먹을 수 없다면 굳이 그걸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노기다 하면서 그걸 풀로 얘기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딱 보면 교수들이 알고 있다. 두 문자를 외우는 걸.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 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왜냐하면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은 알잖아요. 이게 한 번만 봐도. 자, 29페이지 5번 준주택 박스에서 1번 다중생활시설 있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시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네, 그걸 밑줄 쫙 하시고 기억 남게 고시원이라고 쓰세요. 네, 고시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아니에요.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에 대한 주택 중에 단독과 공동에 대한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